안녕하십니까 양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춘천호에 얼음도 얼기 시작하는데 네. 빙어 낚시 갈 때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빙어 낚시요. 예,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뭐 필요한지. 이제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마 이번 주가 좀 많이 춥잖아요. 네, 많이 그리고 추워져. 지금 지촐리 쪽이나 뭐 심풀이라고 하죠. 네. 그쪽 봄그리 쪽에는 얼음이 결빙이 살짝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위험한 상태지만은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춥고 뭐 진짜 빠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잘하면 얼음 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빙어 낚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제품들, 어떤 물품들을 들고 와야지 빙어를 좀 쉽게 잡을 수 있고 재미를 볼 수 있는 방법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빙어 낚시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한두 번 가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빙어 낚시를 하는 걸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런 견지대라고 하죠. 예, 이런 파리채 낚싯대 아니면 뭐 견지대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걸 들고 그냥 이렇게 얼음구멍에 내리고 하는 낚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최고 저렴하죠. 이거? 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찌랑 바늘, 추, 뭐 낚시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 4,000원 정도? 네, 그냥 여기다 구더기 한 통 사면은 말 그대로 빙어 낚시를 하실 수는 있으세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좀 더 전문적인 장비를 하면은 조건은 훨씬 더 배로 그렇죠, 늘어나니까 늘어나죠. 그런 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빙어 바늘도 예전에 빙어 바늘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 작아졌어요, 바늘들이. 네, 많이 작아졌네. 네, 많이 작아졌어요. 네. 그래도 조금 큰 편이기는 한데 네.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놀러 가가지고 그냥 나 한두 번밖에 안 해볼 건데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는 못 잡아도 그래 적당히 잡을 수 있다. 빙어가 그쵸. 있는데 가시면은. 간단하게 하루 가기엔 딱 좋은 낚싯대죠. 네네, 그쵸. 예. 그리고 뭐 아이들이나 뭐 네, 낚시 처음 아이들, 하시는 네. 분들 네. 근데 이렇게 낚시 툭 주기에는 굉장히 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니까 예. 빙어 낚시 처음 준비물은 뭐 이런 견지대, 이런 견지대. 파리채 낚싯대라고도 부르는 이런 세트 상품들 예.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네. 아이들이나 많이 데려갈 때 좀 유용하다라는 걸 좀 예.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네. 이 얼음 뜰채예요. 얼음 뜰채. 이런 거는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 저렴이네요. 네. 네.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네. 겨울에 얼음 구멍에 뚫려져 있는 데 가면은 네. 뭐 빙어를 아예 처음 하신 분들은 오거라든지 끌이라는 장비가 예. 있어요. 얼음을 뚫는 장비인데 그런 게 아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빙어 낚시를 많이 하는 곳에 가보면 얼음 구멍에 거의 다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많죠. 예.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발뒤꿈치로 툭 하면 깨져요, 얼음이.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얼음을 뜨시면 되고 예. 낚시하다가 중간중간 얼음이 얼 거예요. 날씨가 예. 추우니까. 그 얼음을 퍼올릴 때도 쓰시는 게 이 얼음 뜰채예요. 얼음 뜰채. 네, 그래서 빙어 낚시 아예 처음 간다 해도 이 두 개는 꼭 그렇죠. 필수다. 두 개는 필수죠. 예. 네네. 자, 그리고 이런 견지대에다가 뭐 네. 바늘 달리고 찌 달렸는데 예. 이것만 하면 빙어 잡힌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빙어 낚시는 생미끼를 씁니다. 예. 일명 구더기라고 하는 조그만 애벌레 같이 생긴 걸 쓰는데 예. 그런 구더기를 바늘에 하나하나 달고 이렇게 쭉 내리면은 빙어가 무는 낚시예요. 그쵸.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는 낚시이고 예. 하는데, 이제 왜 나는 빙어를 못 잡냐? 옆에 사람도 엄청 잘 잡는데 그치. 옆에 사람들은 막 바늘에 막 네다섯 마리 그치. 쭉 다 올라오는데 예. 나는 뭐 한 마리도 안 잡고 내 찌는 가만히 있다. 옆에 가만히 사람 있지. 막 잡는데. 그럴 때 많아요. 네. 네. 아니면 입질이 와. 찌가 막 움직이는데 체면은 없어요. 예, 없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 아마 저희도 뭐 빙어 바늘 예. 큰 것도 가지고 있고 작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는 일제 바늘이랑 아무래도 국산 바늘, 뭐 중국 바늘 그런 애들이 있는데 가장 예. 큰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국산 바늘이에요. 호수도 국산 2. 바늘. 호수도 2.5 정도 되는 바늘이고 네. 이거랑 뭐 비슷한 바늘 2.5나 2.5 정도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 비싼 바늘과 싼 바늘의 차이인가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 제품 똑같은 바늘이고 바늘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조금 큰 편이에요. 네, 큰 편이죠. 네. 네, 이 정도면 꽤 큰 편이고 이런 바늘을 쓰시면 안 잡히는 건 아닙니다. 예, 안 잡히는 건 아니죠. 근데 시즌 초반이나 빙어가 작은 경우에는 예. 애들이 구더기를 물어도 바늘이 안 걸려요. 빙어 입이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바늘을 쓰냐면은 예. 일제 바늘을 쓰는 건데 일본 바늘이에요. 쉽게 말하시면. 예, 일본 바늘. 그래서 바늘 사이즈를 보면은 뭐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를 비교하자면은 굉장히 두 개가 차이가 왼쪽 게 보일 거예요. 일본 거고 그렇죠, 이쪽 거. 일본 거고 이거는 국산 바늘 아니면 뭐 예. 중국제 바늘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금액 차이도 2배가 이상이 차이가 날 거예요. 차이가 나는구나. 네. 그래서 뭐 그냥 난 놀러 가는 게 목적이다 하면 이런 바늘을 쓰는데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저런 바늘 이렇게 세트가 돼 있으니까 예.
이런 바늘들을 쓰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그래도 좀 가서 많이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런 견지대 이 바늘도 충분히 괜찮은 바늘이에요. 이 바늘은 좀 좋은 거예요. 백경 바늘이고 백경. 아예 막 진짜 견지대 세트로 막 2,000원인 그런 애들도 있어요. 빙어 바늘 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애들은 솔직히 힘들고 그런 낚싯대를 사신 다음에 바늘만 이렇게 교체하셔도 조가는 배가 아니라 진짜 막 3-4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바늘 차이가 굉장히 바늘 차이가 큽니다. 많이 나는구나. 예리한 차이도 있겠죠? 예리함 차이도 있고요. 빙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바늘입니다. 바늘. 네. 바늘에서 그래서 요 카츠이치 제품은 네. 굉장히 좋은데 카츠이치? 얘네들은 카츠이치 일본 바늘이고 카츠이치. 얘네들 장점은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뭐 종류도 많고 한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늘은 뭐 이런 다이와나 오노도 굉장히 유명하죠. 오노 바늘 아니면 다이아 바늘, 크리스티아 얘들 아니면은 하야부사. 하야부사가 또 알아주지 않나요 원래? 네, 하야부사가 빙어할 때 굉장히 좋죠. 이것도 저 호수가 있나요? 네, 호수는 뭐 빙어 바늘이 작은 사이즈로 보게 되면 이렇게 0.5, 0.5호. 0.5 커지면은 2호까지도 가는데. 2호까지도 있고 0.5에서 2호 정도까지.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빙어 낚시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한다. 그때는 빙어 바늘을 어떤 사이즈를 쓰면 제일 좋냐면 2호 왔다 갔다 하는 바늘을 쓰는 2호 거예요. 정도. 네, 저 같은 경우는 0.5, 1호, 0.85, 1호로 넘기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빙어가 사이즈가 혹여나 크거나 해마다 그리고 빙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달라지죠. 해거리를 하니까. 네, 작은 빙어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년은 뭐 이번 연도는 빙어가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늘을 오히려 작은 걸 쓰지 말고 1.5나 2호 정도로 쓰면은 훨씬 더 입걸림이 잘 되고 빙어가 걸려도 잘 안 빠지고. 빙어가 크면 좀 큰 바늘을 쓰는 게 좋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빙어 바늘을 고를 때 핵심은 자기가 낚시 가는 포인트의 빙어 사이즈에 맞추시면 사이즈에 돼요. 맞춰서. 그래서 전천적으로 그냥 제일 많이 쓴 게 1호에서 1.5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빙어 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빙어 바늘 일본 거 준비했어요. 준비했고. 낚싯대도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그런 다음에 구더기까지 돼 있는데 낚시를 하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안 나온다. 똑같은 채비를 썼는데 안 나온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그냥 빙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일 자리를 좋은 옮겨 거는 다녀야 되나요, 좀? 자리를 옮기시는 것도 좋은 판단인데 제일 좋은 거는 빙어 낚시를 처음 하신 분들은 가족분들끼리 가시면은 일찍 안 가시잖아요. 새벽 일찍 그 피곤해서 못 가요. 춥고. 새벽에 잘 나오는데. 네, 그래가지고 주로 뭐 10시 넘어서 오전 조금 넘어서 낮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나마 따뜻할 때. 그럴 때 가시면은 오히려 빙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나 좀 빙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텐트까지 치고 한 다음에 철수하시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낚시했던 자리에는 빙어가 모여 있어요. 그런 자리가. 네, 왜냐면 그분들이 낚시를 했기 때문에 빙어가 모여 있어요. 집어를 해놓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가 했던 자리니까 안 나와. 난 사려운데 가볼래. 그게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서 빠진 다음에 물어보고 이 자리에 나가시냐고 하면 나간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해서 이제 잘 나왔던 자리에 이제 정보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뭐 철수하실 때 잠깐 물어봐줘. 빙어 지금 어느 정도 수심층에 떠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아니면 표층에 떠다녀요? 그런 거 물어보고 바닥에 있다 하면 채비 바닥에 내리시면 되고 떠다닌다 하면 표층에서 띄우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은 조과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냥 가족분들 뭐 아니면 친구들 데려가도 뭐 100마리는 진짜 우습게 잡을 수 있어요. 빙어는. 그래가지고 항상 바늘 이렇게 일본 거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 추가로 하신다면은 잠시만요.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밖에. 여기도 있었네. 자, 빙어할 때는 뭐 이런 구더기 같은 거를 쓰는데 얘네들은 지금 여름에 바닥통풍어서 상태가 좋진 않아요. 이것도 뭐예요? 집어젠가요? 요거는 곤쟁이라는 거예요. 곤쟁이가 뭐냐면은 바다에 사는 새우들 있죠. 새우에. 약간 크릴 비슷한 건데 걔네를 갈아 놓은 거예요. 얘는 지금 좀 갈아 놓은 타입이고 이게 입자가 살아있는 타입도 있어요. 입자가 살아있는 타입. 네. 근데 이렇게 갈아져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확산성이 빠르죠. 확산성이 빠르. 네. 그리고 옛날에 뭐 곤쟁이 같은 거 아마 님신님도 아실 건데 옛날 곤쟁이는 진짜 막 플라스틱 꽉이 얼려 있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완전 새우였죠, 새우. 네, 새우젓. 그리고 냄새도 좀 안 좋고. 안 좋고 냄새. 그리고 손에 막 튀고 뭐 찝찝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처럼 이제는 곤쟁이들이 이렇게 팩 타입으로 나와요. 지금 저렇게 짜서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뚜껑 열고 얼음구멍에 조금 붓고 닫고, 조금 붓고 닫고. 그냥 소지하기도 편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남았으면 이거 냉장고에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얘네들 안 상해요. 상하지 않으니까.
쉽게 상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예. 아, 그런. 네. 쓰기 편하게 만든 거네, 저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구더기라든지 네. 그런 거만 있어도 충분히 잘 잡히는데 저런 곤쟁이, 집어제라고 하죠. 네, 집어제. 그런 거 얼음구멍에 조금씩이라도 뿌려줘서 계속 집어를 하면은 빙어는 훨씬 많이 모여요. 그럼 주기적으로 좀 넣어주는 게 좋겠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낚시를 처음 이제 포인트 들어가지고 네. 빙어 낚시를 시작한다. 예. 그러면 뭐 장비 준비해야 네.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구더기 바늘에 네. 껴야 되고. 저는 먼저 곤쟁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채비 준비를 해요. 그럼 고기가 채비 모일 준비할 시간에 고기들이 모여요. 곤쟁이 냄새를 맡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채비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입질도 빠르고. 아, 그렇겠네, 진짜. 네. 특히 아이들이나 뭐 가족분들이랑 가면 직접 채비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해줘야죠. 그 시간에 미리 뿌려놓고 하면 네. 아이들 안 나오면 지루해 하잖아요. 집어를 해놓고 시작하면 고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애기들이 안 지치고 재밌어요. 계속 나오니까. 애기들 그거 잡으면 진짜 그쵸? 좋아하지. 네. 그래서 빙어 낚시가 가족 낚시로 유명한 거고, 가족끼리 가서 낚시하면 네. 진짜 좋죠. 그럼 바늘은 세트로 된 건 없나요? 바늘은 세트로 된 게 하야부사에는 이렇게 봉돌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봉돌만 들어가 네. 있는 것도 있고. 봉돌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네. 세트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찌랑 뭐 나는 네. 이런 거 같이 쓰고 싶다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네. 이 백경 바늘이에요. 아, 백경 거. 그래서 왜 일본 바늘 추천 안 하고 백경 바늘을 추천하냐 하는데, 일본 바늘에는 찌로 나오는 제품들이 거의 없을 아, 뿐더러 세트로 나온 게? 예. 그리고 일단 이 친구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아, 합리적이네. 얘는 2,800원이고 하야부사는 거의 한 4,000원이 육박하는 가격인데, 찌까지 포함되는데도 그쵸. 봉돌까지 포함됐나요? 찌랑 봉돌 포함해가지고 찌 고무까지. 그래서 얘는 2,800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백경 하야부사는 거? 네. 한 4,000원 정도 해요. 아. 일본 애들 거는. 거의 곱 차이가 거의 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늘 퀄리티는 얘가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요 바늘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다 똑같은 하야부사 0.85예요. 예. 굉장히 유명한 바늘 중 하나고 예. 얘는 백경사의 바늘이에요. 얘도 예. 0.85고 예. 바늘 두 개의 차이를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야부사 한 1호 사이즈 정도 나올 건데 얘가 예. 0.85가 네. 그래서 요 바늘만 써도 충분히 잘 잡힌다. 아. 그러니까 국산 바늘도 네. 이제 많이 따라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견지 때에다 그냥 요것만 다르셔도 그렇지, 견지 때다 그거만 달아서.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예전엔 빙어 낚시 많이 다녔었는데 올해도 많이 다녀야죠 이제. 네. 그래서 뭐 요런 애들이 있으면은 네. 굉장히 바늘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네. 빙어 낚시는 바늘 호수도 있지만 네. 본수라는 게 있어요. 아, 개수. 네, 개수죠. 바늘 바늘의 개수. 개수. 그럼 길이하고도 상관 있겠네. 그렇죠. 채비의 총 길이, 길이. 바늘의 길이, 단차 네. 그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든 게 예. 얼음판 위에다가 빙어 채비를 탁 놔두게 되면은 얼어붙어요. 예, 다 어렵다. 예. 그리고 들면 다 끊어져요. 끊어져요. 예. 채비가 엄청 얇기 예, 때문에. 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막 거추장스럽고 빙어 잡다가 막 가끔 큰 빙어나 아니면 피레미 예, 같은 예, 애들 예. 물면 채비가 다 예, 엉켜버려요. 엉켜버려요.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은 짜증나거든요. 예. 이 손도 막 추운데 채비 예. 다시 해야 되고 하면은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래서 가장 저희가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빙어 바늘 처음에 쓰실 때는 5본 다섯 개를 넘기시면 안 돼요. 5개짜리야. 네. 아, 예. 뭐 5개짜리로 시작을 하시든 예. 6개짜리로 시작을 하시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 이 5본 이게 굉장히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숫자를 모르겠더라고요. 숫자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빙어 바늘을 고를 때, 기본 숫자.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하야부사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하야부사가 이렇게 있어요. 뭐 숫자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일본어로 돼 있어서, 0, 8에 네. 뭐, 예. 우리 어차피 일본어로 돼 있어서 네. 잘 모르는데, 이 자 0.85 예, 요 0.8. 친구는 바늘의 사이즈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바늘 사이즈. 자 그리고 이 0.25 예, 0.2. 얘는 목줄, 원줄 0.35 이렇게 원줄과 목줄을 표기하는 거예요. 원줄과 목줄. 네, 이 채비 본줄 그리고 바늘줄을 설명한 게 이 0.2, 0.3. 여기 보시면은 2.5cm라고 아래 조그맣게 예, 10cm 이렇게 예. 있는데, 얘들은 이 목줄에서 원줄에서 목줄, 바늘줄이 목줄이잖아요. 예. 원줄에서 목줄 간의 거리가 2.5cm 정도 바늘과 됩니다. 바늘 사이를 얘기하는. 바늘과 바늘 사이가 아니라 원줄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이 이렇게 나가는 그 길이가 2.5cm. 그게 2.5cm. 그리고 여기 그게 보시면은 0.3 아래에 10cm라고 써져 있죠. 예. 얘는 바늘과 바늘의 길이 차이예요. 아, 길이 차이. 네, 그리고 요 뒤에 60cm라고 써진 거, 6cm. 이건 채비의 총 길입니다. 총 길이. 네, 그래서 초보분들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늘의 개수. 전 개수? 대여섯 개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초보분들은. 예. 그리고 요 채비의 총 길이. 왜냐면은 자 채비의 총 길이가 긴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얘는 채비 길이가 75cm. 75cm. 최대겠지 거의 이제 네. 그 75가 뭐- 1m 넘어가는 건 없겠죠. 뭐 이런 거 보면은 얘는 6본이에요. 바늘 6개밖에 안 달렸잖아요. 아. 채비 총 길이가 90cm란 말이에요. 아, 그럼 드문드문하겠네 이건 좀. 그래서 얘들 장점은 수심을 이렇게 넓게 공략할 수 있어요. 공략층이 넓어지는 거네.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네. 낚줄이 기니까 네. 처음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빙어 잡혀도 바늘 빼다가 다음 펴요. 네.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바늘 개수 5번 아니면 6번에 채비 길이가 70cm가 안 넘는 애들. 70cm가 안 넘는. 네, 그런 애들로 사용하시면 채비도 좀 덜 꼬이고 구더기 달기도 편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바늘 길이는 그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호수는 뭐 1호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걸로. 1호 정도. 너무 작아도 또 다루기가 힘들고요. 예.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네. 이제 어르신분들이 하시면은 눈이 아무래도 안 좋으신 분들이 네, 있잖아요. 저도 좀 시력이 그래요.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 0.5 바늘 이런 거 사가시면은 예. 정말 힘들 거예요. 구더기도 뭐 밥알만한데 바늘은 더 작아요. 예. 그래서 끼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건 핀셋이에요. 핀셋? 네, 핀셋이고 이거 까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자 까서 일반 보여주시니까 좋으네. 핀셋이 있는데 구더기를 잡는 핀셋이에요. 아, 이건 구데기 전용인가요? 네, 구더기를 전용으로 잡는 핀셋인데 네. 이런 핀셋이 있으면 좋은 게, 네. 자 구더기를 맨손으로 잡게 예. 되면 굉장히 작고 바늘 이거 예, 낄 때도 예. 되게 불편해요. 손 예. 찌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미늘이 있어 박히면 잘 안 나온단 예, 말이에요. 잘안 따갑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좋은데, 일반 집게 뭐 핀셋이라고 하죠. 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물어요. 예, 물어야죠. 그러니까 구더기가 있으면 이렇게 무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예, 누르고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손 놓으면은 손 놓으면 이렇게 벌어지고, 예. 그러면은 추운데 이거 바늘 끼니 정신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역핀셋이라고 예. 누르면 열리고 누르면 열리고. 제가 힘을 빼면은 닫혀요. 그럼 구더기 놓고선 그냥 바닥에 놔도 안 빠지겠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좋냐면은, 종이로 찝어보면 되겠네. 종이로. 자 보세요. 일반 집게는 얘를 찝으면은 제가 이렇게 가서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러면 내가 여기 힘 주고 여기도 바늘 이렇게 끼면 예, 불편하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역핀셋은 예. 벌리고 넣으면 이렇게 다치기 때문에 예. 구더기를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물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왜 마음대로, 오른손이 예. 편하잖아요. 예.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바늘 끼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구더기를. 그래서 역핀셋이 구더기 집게는 네. 일반 핀셋보다는 이런 역핀셋을 추천드려요. 역핀셋. 네. 왜냐면은 누르면 열리고 힘을 빼면 이렇게 다치기 때문에 아. 한 손이 자유롭다. 이쪽 구더기 저쪽으로 낄 때. 옮겨도 상관없겠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빙어 낚시를 좀 많이 네. 가고 어느 정도 빙어를 좀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2,500원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구더기 맨손으로 만지기 싫으신 분들, 예. 아무래도 좀 벌레니까 혐오감이 좀 예. 든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죠. 예. 그냥 이렇게 찝어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핀셋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장비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낚싯대, 이제 뜰채, 네. 얼음 뜰채, 뭐 예. 그리고 빙어를 잡을 수 있으면 넣는 통, 예, 뭐 넣는 그냥 통. 생수병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생수병 아니면 뭐 반찬통 뭐 이런 반찬통 거. 그 락일락 통 같은 거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거다 빙어 담으셔도 상관없고. 예.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한테 필요한 장비라든지 예.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제가 바늘이랑 이런 집게까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설명드린 장비는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빙어를 난 많이 잡아보고 싶어. 예. 난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좀 해보고 싶다, 빙어 낚시 예. 겨울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장비인데, 좀 장비가 달라졌죠? 아, 좀 약간 네. 요건 좀 약간 고가인가요? 얘는 낚싯대는 한 16,000원 정도 하고, 릴은 뭐 저렴한 거예요. 아, 저렴. 이런 거는 그리고 예. 찌를 달지 않습니다. 예. 찌 안 달고. 네. 그래서 빙어 낚싯대는 네. 낚시는 두 가지의 낚시가 있어요. 찌보기 하나, 예. 그리고 두 번째 끝보기. 끝보기. 저도 끝보기 낚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예. 찌 낚시보다 끝보기가 조과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끝보기가. 네. 왜냐면 채비가 더 빨리 내려가고 예. 채비를 더 빨리 올릴 수 있고, 예. 그리고 일명 태우는 낚시라고 해요. 빙어 낚시 하는 사람들은. 태우는 낚시? 빙어 바늘에 한 마리가 물면은 예. 그걸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 한 번 입질이 와가지고 탁 채요. 예. 납도요. 아. 채고 납두고, 채고 납두고. 그 다음에 한 4-5마리 올랐을 때 주렁주렁. 주렁주렁 단 다음에 아. 한 번에 딱 빼고,
다시 넣고 그러면 조과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늘어날 없겠죠. 수 있지. 네. 그래서 이런 끝보기 낚싯대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이 끝보기 낚싯대 어떻게 하냐면은 찌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자 낚싯대가 굉장히 얇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하면은 제가 여기다 힘만 살짝 걸어도 이렇게 낚싯대가 휘어요. 지금 낚싯줄이 제대로 빳빳하지도 않죠? 네. 근데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낚싯대가 휜단 말이에요. 힘 주면 이렇게까지 꺾이고 네. 살짝만 줘도. 지금 추를 한 5g, 3g 정도 하면 아마 요 정도 휘새가 나올 거예요. 이 낚싯대는. 네. 그러다 빙어가 물면은 이렇게 토록, 팁이 이렇게 올리겠죠? 아니면 빙어가 물렸으면 이렇게 타타타타 네.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채고 달려있죠. 이렇게 채고 달려있고 채고 달려있고 이렇게 쭉 올리면 되는 낚시가 끝보기 낚시예요. 아 이거는 그러면 저기 뭐 네. 찌가 얼어서 어떤 때 불편한데 그런 불편함은 없겠네. 그런 불편함은 없죠. 네, 찌가 얼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다만 견지 낚시 때는 라인이 얼든 멀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 어나 마나 그냥 네. 예. 다만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는 게 존재해요. 낚시를 예, 통과하는 가이드, 구멍인데 가이드가 가이드가 작아서 가이드가 얼 때가 많아요. 아, 가이드가. 네. 이거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끝보기 되겠구나. 낚시는 가이드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끝보기는 네. 견지 때는 그냥 바닥에다 던져놔도 그냥 찌가 움직이잖아요. 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던져놓으면 끝보기 역할을 할 수가 예, 없죠.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계속 네. 항상 들여다 이렇게 보고 들고 있어요.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테이블 예. 뭐 태클박스나 테이블 같은 데에다가 예, 얹어놔요.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빙어가 물면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하나 같이 사면 좋겠다. 이거. 네, 그렇죠. 이런 태클박스도 있으면 좋죠. 네, 태클박스 위에다가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얼음 뚫채도 이렇게 넣고 네. 이런 것도 넣고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얼음 낚싯대 받침대인데 이건 나카지마라는 제품이고 예. 얘를 이렇게 물어요. 물어가지고. 이쯤을. 예. 그런 다음에 여기다 놔두게 되면은 그거 편하네. 이렇게 낚싯대 공중에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팽팽한 걸 유지시켜줘야 되네. 그렇죠. 어차피 추를 달면은 네.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그러다 입질이 오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까지는 못 당겨요. 못 당기죠. 이렇게 뒤가 빙어가. 들릴 예. 때까지는 못 당겨요. 예. 이렇게 당기는 애들은 빙어가 아닙니다. 예. 뭐 블루길이나 그런 애들일 거예요. 예. 근데 빙어는 아무리 애가 힘이 세도 얘를 얼음구멍으로 절대 끌고 나지 못해요. 그렇죠. 못 네. 끌고 가죠. 송어는 끌고 가죠. 네, 진짜 제가 지금 이 정도 당겨도 얘가 네. 뒤가 살짝 들리는 정도지 예. 빙어가 이 낚싯대를 절대 끌고 가지 못해요. 만약 낚싯대가 끌려 들어간다, 그건 빙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거치해놔도 충분하다라는 예.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근데 혹여나 예. 이런 끝보기 낚싯대나 네. 뭐 전동릴이라든지 비싼 애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아무래도 낚싯대가 고가로 가시는 그런 전문가분들 장비는 비싸잖아요. 그치 비싸지. 전동릴이 좀 비싼 네, 축에 비싸죠. 들어가지. 예, 전동. 그리고 이런 테이블 위에다 올려두실 건데 예. 간혹 가다가 예. 뭐 다른 고기가 물 때도 있어요. 구더기를 아, 뭐 글쎄, 붕어라든지 그럴 수가 있- 예. 뭐 누치라든지 예. 그런 애들 물면은 그냥 날아간단 예, 말이에요. 날아가죠, 낚싯대가. 그래서 항상 그런 좀 좋은 장비를 쓰시는 분들은 안전고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테이블 아니면 태클박스랑 같이 묶어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많이들 하실 건데 그 정도 장비 쓰시는 분들은 예. 뭐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꼭 항상 그런 걸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빙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빙어 받침대 테이블이라고 해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전동릴 용도인가요? 전동릴 용도라 아니면 뭐 스피닝 같은 거 아, 스피닝 아니면 뭐 같은 거. 베이트 예. 얼음 낚시용 그런 거 다 사용 가능한데 예. 얘들 사용 방법은 그냥 얼음판 위에다 놓고. 얼음판 위에다가 놓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예. 이 위에다가 그냥 빙어 장비 같은 걸 놔두는 거예요. 음. 이걸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전동릴을 꺼내지 않아서 그냥 이걸로 대처를 할게요. 예. 전동릴 원래 네. 전동릴 전용이죠. 네. 거의.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아, 거예요. 그렇게 올려놔도 있구나. 네. 그런 다음에 빙어 입질을 끝보기를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테이블도 빙어 낚시를 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있으면 좋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뭐 이거 하나 사면 뭐 그렇죠. 여기다 그런 여기다 거에다가- 전동릴도 얹기 좋겠네 이거. 그렇죠. 전동릴도 여기다 딱 얹어놓고 딱 좋겠다 이거 케이스에다가. 그리고 자 빙어 낚시를 할 때 또 필요한 게 뭐 예. 바늘, 낚싯대, 끝보기 그런 예. 걸 다 설명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설명드릴 거는 예. 빙어 낚시 포인트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포인트. 이거는 예. 뭐 초보자분들이나 예. 전문가분들은 워낙 다 아실 거예요. 예. 다 아실 거고 어떻게 찾냐 하면은 네. 일단 빙어 낚시는 저기 사람들 막 몰려 있네. 예. 난 그럼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낚시해야지. 예. 이게 아니에요. 빙어는 아...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쏘가리라든지 뭐 예. 베스라든지 뭐 등등 다른 낚시는 예. 저기는 사람들이 안 가 있네. 조용하니까 고기가 몰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 근데 빙어는 저기 위에 보면 막 텐트도 엄청 많고 예. 막 애기들 놀아주려고 막 썰매 예, 끌고 다니고 있는데 예. 거기 모여서 낚시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가 왜 나올까?
저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있지? 난 저기 안 거 딴 데 갈 거야. 그 예. 낚시가 아니라 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그 사람들이 집어제를 뿌리고 아. 계속 채비를 넣기 때문에 빙어가 모여요. 집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막 집어를 그쵸? 해주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빙어 낚시는. 좋은 정보. 그리고 이 정보가 네. 그러니까 빙어가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안전상의 위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얼음이 깨지면 옆에 사람이 건져줄 수라도 있지. 아. 혼자 저 멀리 갔다가 예. 깨지면은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빙어 낚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하시면 돼요. 그냥. 안전상의 문제도 네. 있고 뭐. 난 무슨- 시끄러운 거 싫어 그러신 예. 분들은 그냥 조용히 가서 하시면 되는데 음. 난 그냥 많이 잡고 그냥 그런 게 좋아 하시면 그런데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고. 예. 근데 간혹 빙어 낚시 가는데 뭐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난 여기 포인트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뜨문뜨문 있다. 여기 포인트가 모르겠다. 어떻게 찾냐면은 예. 핸드폰에 뭐 지도 앱이나 네이버 같은 거 들어가면 지도 다 있잖아요. 예. 사진 보셔가지고 물이 좀 검은 데 있죠. 예, 검은데. 어두워 보이는데 예, 어두워 보이는데. 얕은 데에서 갑자기 예. 그냥 밝아 보이다가 어두워지는 자리들이 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얼음판 위로 GPS 켜고 걸어가다가 아, 어두운 지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 얼음 뚫고 낚시하면 돼요. 요즘 GPS가 좋으니까 하긴 그것도 그쵸. 가능하긴. 예. 아. 빙어들은 뭐 얕은 경우에 있을 경우도 많지만 네. 거의 다 약간 수심층 있는 데서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빙어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방법이 빙어를 내가 처음 해보는데 네. 얼음구멍 여러 군데 뚫리는 걸 봤어요. 네. 채비를 내렸어요. 네. 근데 뭐 10분을 흔들었는데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빙어는. 어. 네. 예. 뭐 10분, 30분 되는데 빙어가 안 물어요. 예. 그러면 애들이 있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예.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 아닌가? 기다림의. 그렇죠. 뭐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빙어는 물론 이렇게 회유한 어종이에요. 아. 다만 빙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채비를 넣자마자 막 입질이 들어온다. 예. 그 자리는 빙어 어군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넣는데 뭐 진짜 간혹가다 한두 마리 나온다. 예. 그럼 어군이 아니라 그냥 따로 다니는 어군들이 가끔 때리는 거고 그냥 넣었을 때 채비가 들어가자마자 반응이 오는 자리다. 예.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빙어 포인트 찾을 때는 사람들 많은데 예. 없으면 깊은데 예. 또 깊은 데서 안 나오면 또 얕은 데 있을 수도 얕은 있는데 데. 저희 다 거의 다 깊은 데에서 나와요. 아. 그래서 일단 그리고 얼음구멍 뚫려 있는데 예. 새로 뚫지 마세요. 어차피 예. 뚫려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낚시를 했기 때문에 빙어가 모여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얼음 위잖아요. 예. 아무래도 춥고 예. 미끄러지고 하기 때문에 네. 아이젠 있으시면 착용하시면 좋고요. 그렇죠. 아이젠 네. 착용 꼭 하면 딱 좋지. 그리고 뭐 일반 운동화 같은 거 이런 운동화 신고도 물론 갈 수 있어요. 안 돼, 좀 근데 위험해. 발 시렵고 예, 위험해. 최대한 안 아이젠이나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최대한 안 미끄러지는 그냥 따뜻한 신발을 신고 가시고 아. 뭐 얼음판 위에 가끔 뭐 크록스 신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잘못하면은 크게 다쳐요. 예. 그리고 애기들이 뭐 애기들이랑 많이 자주 가시잖아요. 예, 많이 갔죠. 빙어 낚시하면은 가족들끼리 많이 가신 것도 있는데 네. 애기들을 그냥 얼음 위에 놀게 놔둔단 말이에요. 예.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항상 아이들을 꼭 보세요. 왜냐면 얼음 구멍을 상식 바깥으로 이상 좀 크게 뚫어놓는 사람들이 예, 간혹 아, 있어요. 가끔씩 저도 깜짝 네, 놀래야지 그거. 얼음 이걸 빙어를 예. 잡는 구멍인지 잉어 잡는 구멍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어른들 뚫어놓는데 발도 빠질 정도로 네. 뚫어놓으시는 얼음발도 빠진데 애기들 예. 같은 경우는 몸까지 그냥 훅 들어가요. 예. 그래서 항상 애기들 잘 보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빙어 낚시 재밌게 놀러 가셨는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채비랑 뭐 빙어 낚시 때 예.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님신님한테 예.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PC위즈 예. 연락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매장 방문해주면 저희 직원들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PC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